네, 최말 맞수다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오늘 맞수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수다니까 뭐 머리 잡고 싸워야 되고. 자, 좀 타이틀 나왔습니다만 저게 정확한 표현을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찾다가 아침에 좀 바빠 그러는데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캐나다하고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부품인지 완성차인지 이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네네. 부품인가? 일단 자동차. 자동차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네. 얘기했어요. 자동차라고. 그러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완성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던 뭐 그런 종류의 차들이 많은가? 저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일단은 보면 미국의 3대 자동차가 GM, 포드, 스텔란티스잖아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36%, 포드 같은 경우 18%, 스텔란티스는 39%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위탁으로 생산을 맡겨서 아니, 브랜드 그냥 공장이 있던 거죠. 공장? 네, 현대기아차가 외국에 공장 있는 것처럼 브랜드는 뭐 GM 포드를 달고 이렇게 들어오나?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GM 포드의 해외 공장이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왜 판단을 내렸냐, 자동차 쪽에서. 이게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에서 자동차의 관세를 높이면 자국 자동차들의 피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3개 회사의 CEO와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 달간 유예. 네, 한 달 유예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협상의 카드라고 하는 걸 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결국 또 이제 미국의 피해가 된다 그러면 관세를 무리하게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뭐 자국 이익이 우선이고 자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대변인이 또 얘기했어요. 이거 이외에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들어줄 거니까 뭔가 피해가 될 것 같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관세도 뭐 자동차 위에는 부과가 됐지만 다른 것도 미국의 산업에 뭐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미국도 보면은 이 북미, 남미는 좀 그렇지만 남쪽의 미국이겠죠. 소비 성향은 북미 시장이 소비 패턴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 그리고 또 남쪽은 멕시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아무래도 뭐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GM하고 포드는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요.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좀 분산이 잘 돼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대기아차가 아마 800만 대 정도 판다고 하면 140만 대 정도가 북미 정도 미국에 판매하니까 대략 20%가 안 되는 비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높을 거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뭐 낮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번 관세에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냐? 관세 유예에? 네, 관세 유예 아니죠.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수혜를 원래 기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를 유예하면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퇴색하는 상황이 되는.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면은 경쟁력이 현대기아차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같이 맞더라도 체력이나 뭐 분산의 어떤 측면에서 현대기아차는 조금 똑같이 관세를 맞으면은 오히려 경쟁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같이 맞던 애들이 저쪽에서 관세가 유예가 됐네? 이것도 그럼 뭐 도로아미 적인가?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시장 주가 반응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디테일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모호성만 가지고 관세 현대기아차 다 맞아. 줄어드네. 52주 신저가. 그러다가 갑자기 유예? 그럼 현대기아차도 유예, 수혜가 이렇게 도식화시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피해다라는 인식을 갖고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가 된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역시나 뭐 좋겠지. 실적에 큰 피해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현대차를 아까 비교하신 게 상대적으로 봤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 정책의 수혜는 미국 업체들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하여튼 뭐 완성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에 또 봤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결론은 혹시 뭐라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볼 건 아니다. 관세의 여파를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결국엔 소비, 경기, 네, 경기, 소비, 판매량, 판매. 경쟁력 그쵸, 이게 그쵸.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여기서 판매량이 증가했을 만큼의 중간적인 경쟁력이 있냐? 네. 요건 사실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테슬라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요게 이제 현 주가의 관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전기차는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네, FSD를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에도 이게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접목이 된다면 그것도 대박이겠네. 불가능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불가능한 걸로. 시스템이 불가능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건 미래 얘기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되는 건 아닐 거고 다음 차세대 개발을 위해서 테슬라의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려면 적어도 한 6, 7년? 네. 먼 미래 얘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이 플랫폼 껍데기에 그렇게 집중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네. 풀어놓고 그다음에 결국엔 자기네 브레인을 심으려는 판매 전략이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조금 나중에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의 거래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다. 네. 왜 그래요? 뭐 일단 그러니까 장중에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시간에서 1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 주셨고 네. 브로드컴이랑 더불어서 에이직 반도체에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그렇죠.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가 어디에 좀 수혜를 받고 있냐? 결국은 AI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해서 AI 추론을 하겠다라고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과 더불어 양대산맥으로 불렸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4분기 실적에서도 보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살짝 좋았어요. 그리고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망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 엔비디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왜냐? 네. 성장성이 높은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왔던 거 플러스 그다음에 딥시크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술 패권이 약간은 상실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벨이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냐라는 우려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가 나온 게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네. 시장이 최대치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추가적인 성장이 쉽지는 않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멘트를 해드렸는데 오픈 AI가 고급 에이전트 출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네. 월 3천만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미화로 2만 불 정도. 네, 2만 달러. 네. 그 제품, 그러니까 상품이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일 수도 있고 AI라고 하는 그 로직이 반도체 설계하는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넘사벽? 이게 뭐 지금 그 아까 딥시크 같은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 물리적으로 이제 조합을 좀 많이 한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은 좀 질문이 좀 꼬였는데. 네네. 네. 그럼 넘어갑시다. 뒤에 것도 있으니까. 네네. 네, 막 생각나서 던지는 거죠. 네. 자, 방산. 네, 유럽 긴급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패싱 우려. 국내 방산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유럽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한 거 보면 2주 전에 결정이 됐어요. 2주 전에 결정이 됐던 배경에서는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자 회의를 그러니까 3자 간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유럽을 패싱시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을 패싱했다 이런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은 붙어 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토 가입 문제부터 촉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긴급 정상회의를 했었고 네. 두 가지가 크게 논의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 그다음에 우리 유럽에서도 방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두 가지가 이게 된 거죠. 근데 네.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는 지금 약간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방산, 그러니까
자체적인 방산 투자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방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부의 방산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방산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사실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유럽 내의 방산 업체들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고, 네, 우리 갔었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나 독일 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방산을 투자를 빨리 늘린다 보면 이런 그 원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K2 전차라든가 K9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수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조선이 작년 뭐 LNG 수혜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다가 MRO 수혜로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상선을 견제하면서 미국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3단 모멘텀을 받았었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모멘텀 좀 쉬었다가 최근에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유럽발 지금 수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카이, 한국 항공우주가 이례적으로 또 솟구치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전투기 KF-21 유럽향 이렇게 도식을 시켜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유럽 그러면은 사실 프랑스 라팔 같은 그렇죠. 전투기가 있고 뭐 딱히 떠오르는 전투기는 없는데 네. 우리 KF-21이 F-22 미국 엔진은 G 건데 G 거를 쓰는 건 아니에요. G의 설계도를 가져와서 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미니 랩터라고 하는 F-22의 약간 복사판 같은 이게 유럽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을까? 그래서 오늘 카이가 움직이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상황을 KF-21에 관해서 상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근데 KF-21이 유럽에서 판매가 과연 쉽게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투기만큼은 그치. 정말로 이거는 또 처음이고 생산이 유럽에서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사실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퀘스천 마크. 그래서 뭐 중동이나 뭐 여기 동남아에 좀 시장을 타겟팅했던 건데 네. 아니 주가가 오늘 움직이는데 딱히 저도 이유는 지금 뭐 찾긴 좀 어려워서서 어쨌거나 뭐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이동시킨 건지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막 완성차 뭐 어쩌려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한테는 또 뭔가 당근을 줘야 돼, 탕을 물려줘야 될 텐데 뭐였지? 그래갖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렇게 전기차 했는데 아닌 거 같고 네. 우주 스페이스X 쪽인가 이게 갑자기? 일단 민간 항공 오늘 달 착륙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주 쪽으로 당연히 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텔셋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유텔셋이라고 유럽의 방산 그러니까 인공위성 업체가 네. 최근에 500% 정도 올랐거든요. 단기에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면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를 중단한다고 그렇죠. 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유텔셋이 쓴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른 거죠. 그러면 결국 또 우주 관련된 투자가 급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고 항공우주도 그렇지만 인텔란테크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전투기 네. 쪽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위성 쪽이나 우주 이쪽으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데 주가는 갑자기 단기간에 확 지금 올라서 놓친 게 있나? 자, 다음은 미국 매크로 이슈 하나 좀 정리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 돈의 흐름을 읽으면은 참 좋죠. 그죠? 돈이 어디로 갈지 알면 길목을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금리 마켓, 뭐 외환 시장, 그다음에 커머더티라고 하는 실물 이제 원자재 시장까지 막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 그런 복잡성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복잡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주식시장 뭐 아니면 종목 이것만 해도 뭐 머리 아픈 거 덜 할 텐데 뭘 이렇게 사서 고민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자, 미국의 고용지표 어제 나왔잖아요. ISM 제조지수. 제조업지수? 비제조지수. 비제업지수. ADP 고용 보고서? ADP가 나왔고 어제 고용 보고서는 금요일에 나오죠. 금요일 날 나오고. 네네네. 네, 미안합니다. 요즘 지표 잘 안 팔려서. 저녁에 잠들기 바빠가지고. 네네. 자, 그럼 뭘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지금
고용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금요일에. 네. 근데 지금 기대. 그렇죠. 어떤 기대? 좋을 거라고? 좋을 거다 나쁠 거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크게 네.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관세의 영향권으로 인한 건지 선제적인 건지 모르지만 지표가 좀 안 좋았다. 그렇죠. 지지난주부터 지표가 계속 안 좋았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미국의 미국 국채금리가 호로록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침체에 의해서 약간 이 이슈를 돌리려면 결국은 두 가지 이슈가 중요했는데 소비 지표가 살아날 거냐. 네. 그다음에 고용이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거냐. 이 두 가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지만 고용으로 인해서 소득이 들어와야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고용 지표가 먼저 좋아져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네. 예상치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소비는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고 여기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 특히나 저는 실업률에 더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실업률이 만약에 뭐 시장의 예상치 수준에 부합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시장은 한번 안도하면서 랠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라고 보고 있고 네. 시장에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침체 이슈는 고용 지표만 괜찮으면 괜찮을 거다.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물론 관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보통 이제 보통 관세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나올 텐데 그 관세에 대한 얘기는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일단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정책 수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정책 수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발과 중국발이로 볼 수 있다. 근데 네. 미국발 정책 수혜는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어요. 일단 조선방산 우주 달리고 있고 여기에 관광 최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LNG 관광.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좋을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정책 일반자들의 입에서 나올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런 정치 입원자들의 입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해 시작됐잖아요. 중국에.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양해가 시작되니까 바로 철강, 화학 뛰거든요. 그다음에 네. 화장품도 뛰고. 근데 이번에 양해 정책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내수 진작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목표는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성장률 뭐 5%는 뭐 그냥 그래.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GDP 대비해서 부채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부채.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 그렇죠. 3%에서 4%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확실하게 재정을 늘린다는 돈 푼다. 네, 돈 푼다라는 표현이라서 이번엔 진짜다. 그러니까 관련주에 대한 것들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업 혹시 보는 거 있어?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철강 돌발- 쪽이 좀 돌발 더 편할 질문이야.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 좀 편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네. 네, 우린 결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사실 매크로 얘기 두루두루 하는 건 다 좋은데 결론이 필요하죠, 결국엔. 자, 최희마의 마스터였고요. 오늘 또 도움을 주신 분은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